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수렴은 잠깐 선생님 언급을 하면 이런 식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수열들, 이런 게 이제 수렴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한없이 커진다는 뜻이지 무한대는 뭐가 아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다.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 수열도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열의 발산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뭐한다 여러분? 발산한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모두 뭐한다? 발산하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고 발산하면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N과 BN 수열 두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자, AN 수열을 여러분 보면 여기 보듯이 N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그 AN이 점점 어디로? 이 위로 이렇게 계속 커지죠. 그렇죠? 그 다음 BN 수열은 계속 한없이 뭐합니까 여러분? 작아집니다. 이런 수열이 어떤 특정한 우리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아니죠. 이건 계속 작아지고 얘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 돼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한없이 뭐 한다면 여러분 커진다면 첫 번째 예였죠. 그때 우리는 AN 수열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또 다른 표현으로 리미트 극한을 표현하지 않으면 n이 화살표 무한대 한없이 커질 때 an 화살표 무한대 an도 한없이 뭐한다? 커진다. 이 화살표가 극한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an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커지는 뭐다 여러분? 무한대 상태라는 거지. 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가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뭐한다 여러분? 커지면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야기를 했죠. 한없이 바꿔 말하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말은 한없이 여러분 뭐한다? 작아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나타내면 그 마이너스 이렇게 무한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발산에는 지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 2n이라고 하는 수열, 그 다음 마이너스 2n-1승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도 있을까 얘들아? 또 다른 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발산하는 거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 수렴하지도 않고, 이 말은 뭐한다 여러분?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발산하지도 않는 수열이 있다. 세 번째 무엇일까? 그게 지금 말하는 여러분 발산하는데 뭐한다? 진동해서 발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생님 이 예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이 모습이 있죠.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1, n이 짝수이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수열은 뭐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1,A1, 2,A2, 3,A3, 4,A4 이렇게 나타내니까 왔다 갔다 뭐한다 여러분? 진동한다. 진동하면서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계속 폭이 일정하게 진동하죠.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없이 커집니까?
이 지금 2보다 큰 게 있다 없다? 없죠. 한없이 안 커집니다. 또 0보다 큰 것, 작은 것도 있다 없다? 한없이 작아지지도 않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발산은 하되. 왜?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발산하되 뭐 한다 여러분? 진동한단 말이야. 자, bn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n-1승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수예요?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bn. 이게 무슨 수예요? 등비수예요. 공비가 얼마일까? 공통대비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음수니까 한번 곱하면 이렇게 음수, 또 곱하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그 보폭은 더 커지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부호가 음량으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뭐 한다 이러면 진도한다. 한없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아주 작아졌다 이렇게 가니까 진동해서 뭐 한다 이러면 발산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여러분? 진동한다. 뭐가 세 가지가 있다? 발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서 지금 수열 AN이 있으면 알파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렴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내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어디 알파와 이렇게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구를 적어야 된다? 리미트 적어야 돼. 리미트 안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어떤 표현? 그냥 리미트 안 적고 an이 알파와 같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리미트 적기 싫으면 이걸 또 어떻게 적어야 될까? 또는 리미트 적기 싫으면 an이 화살표 an 먼저 적기 전에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이거일 때 수열 누가?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 화살표는 무슨 뜻? 극한의 뜻입니다. 한없이. 알겠습니까? n이 무한대, 한없이 무한대 커지는 상태일 때 an이 알파에 화살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발산은 여러분 세 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하는 경우, 진도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이번 시간 또 마지막으로 5개념 한 개 잡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이 보면 마이너스 1의 n승. 여러분 이건 무슨 수예요? 등비수열이죠. 공비 얼마입니까? 그렇죠.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처음에 1, 마이너스 2 이렇게 1,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2,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진도하는 거예요. 그럼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없죠. 저는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또는 진도하는 경우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어떻게 적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는 애가 있어요. 이 같지 않습니다. 진도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값이라고 적으면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고 선생님 나타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한 거는 3개입니다. 3개. 어떤 게 3개죠 여러분? 그죠? 이번 시간에는 3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발산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지는 거, n이 한없이 커질 때 커지는 거, 그 다음에 n이 한없이 커질 때 작아지는 거. 이런 2개 다 발산인 거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진동하는 경우. 일정한 보폭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폭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다? 발산인 거예요. 되겠죠? 발산은 종류가 3가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수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그 극한값의 여러 가지 성질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